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보시면서 평소에 관심 있거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10가지 종목 릴레이 가져가 볼 텐데요. 그 종목부터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픽입니다. 아남전자를 시작으로 상신 EDP, 덴티스, CJ 프레시메히, BH까지 총 5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이마트와 성우하이텍, 현대건설, 평화산업, E&D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의 종목 봤습니다. 과연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짚어볼 텐데 먼저 유창희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아남전자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그 아마존이 그 헬스케어 업체 원메디컬을 한 5조 원대에 로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죠. 관련된 그 헬스케어 제품을 아남전자가 하만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될 거고 OEM으로 이제 공급을 하죠. 이 미국 같은 경우 이 원격 진료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컸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 시장 관련된 제품들 충분히 저는 성장세 이어갈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만카돈이 그 도요타 차량용, 그러니까 5G 뭐 차량용 통신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부품을 공급을 하는데 그것을 또 아남전자가 OEM 형식으로 납품을 합니다. 최근에 베트남 공장 증설을 했는데 한 4억 달러 규모에서 한 6억 달러까지 높였거든요. 결국에는 이 수요가,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탄탄한 수요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과감하게 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될 거예요. 수익성에도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충분히 고점 돌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까 보셨겠지만 이마트고요. 일단은 뭐 최근에 마트를 포함한 유통주 같은 경우는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의무 휴업 폐지 이 부분인데 아마 이것만으로도 아마 그 유통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는 좀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질적인 가치가 따라줘야 되겠지만 항상 주가 본질적 가치 외에도 어떤 기대치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쇼핑보다는 아무래도 마트 부분의 수익 그 매출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이마트가 좀 더 수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잘 가는 이마트란지 뭐 트레이더스란지 이쪽에 많은 지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수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의무 휴업을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된다라면은 뭐 1조 원 정도 매출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다음 달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내년 뭐 총선이 있다라는 점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야당에서도 반대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여론이 어떻게 되냐가 결론이기 때문에 여론이 어쨌든 뭐 폐지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에서 마트주가 최근 좀 돌아서주고 있고 오늘 3%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뭐 조정을 이용한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임금도 좀 안정을 찾게 되면서 24시간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이게 밤에 심심할 때 마트 가는 재미도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뭐 최선호주는 이마트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월마트의 악재 좀 단기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건죠?
월마트 물론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은 네. 지금 뭐 유통주 같은 경우는 월마트 실적에 신경 쓰기보다는 앞으로 의무 휴업이 폐지되지 않을까? 거기에 네.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들어봤고요.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상신 EDP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시죠. 네,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이 순환매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소재, 부품, 폐배터리, 최근에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로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원통형 배터리는 계속 성장 모멘텀이 가져갈 수 있는 게 그 전기차가 비쌉니다,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판매를 하고 싶어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판매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보조금에 의지하다 보니까 유럽도 보조금을 줄인다고 하죠. 그러면 그것을 조금 상쇄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춰야 되는 것이고 단가를 낮추는데 최적화된 게 원통형 배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BMW가 이것을 일부 차량에 채택을 하고 테슬라는 더 많은 채택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원통형 배터리 파나소닉하고 삼성 SDI가 강한데 상시 EDP는 삼성 SDI 향 매출이 많다라는 것이죠. LG 에너지솔루션도 이쪽에 대한 어떤 투자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죠. 북미 최초로 북미 공장에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이쪽 시장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충분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 선별해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상신 EDP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성화혜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전체 좋게 보고 있는데 네. 뭐 부품주도 뭐 수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낙수 효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그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공급사를 7기업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4개 정도 아시겠지만 세방전지, 세종공업, 서현이와 덕양산업 이렇게 4개 업체를 일단 먼저 선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성화혜택을 포함한 3개 업체까지 포함을 이제 시킨 상황입니다. 일단 1차 협력사들 중심으로 해서 이 현대차의 전동화 움직임에 맞춰서 협력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품들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면은 울산과 가깝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울산에 공장이 있고요. 그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창원에 공장이 있지만 울산 쪽에 물류센터가 있기 때문에 울산을 좀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울산에 부품 공장이 있거나 울산과 가까운 쪽에 이 협력사들에 대해서 이 현재 어셈블리 이 공급사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마 현대차가 울산 쪽에 이 전기차 전초기지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 추측을 나오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현대차에서 울산이라고 확정 지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울산 1공장을 또 재건축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울산 쪽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신빙성이 좀 되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체질 그 부품사들에 대해서 체질 변화를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현대차 쪽으로 안정적인 어떤 납품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국내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줄 평 느낌으로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어요. 네. 일부러 길게 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화혜택까지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유창희 대표님. 네, 깜짝 놀랐네요. 유창희 대표님이 놀라셨어요.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덴티스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보면은 임플란트 관련 종목군들이 좋아요. 의외로 좋아요. 주가 흐름 나쁘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확인되는 것은 수출 증가입니다. 수출 증가, 매출 증가, 수익성 증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 말할 거 없고 북미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도 계속해서 임플란트라든지 치아 교정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 덴티스는 투명 치아 규정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예요. 저도 치아 규정을 한번 하려다가 안 했었는데 치아 규정을 하게 되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약간 철심 같은 걸 이제 씌우지 않습니까? 이름은 네. 제가 잘 모르지만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여성분들은 좀 이제 아무래도 좀 꺼리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예 이제 투명으로 해서 교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덴티스가 이쪽 관련해서 가장 큰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특히 유럽 쪽
그래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이라든지 뭐 이태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안정적인 매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시장도 뭐 락다운 이런 부분들 우려감들은 이미 선 반영되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단가 인상 효과 이런 것을 본다라면 수익성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고점 돌파 이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점 돌파 지금 시도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치아 교정 관련주들 흐름이 좋다라고 언급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네, 네. 이번에는 맞춰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세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이고요. 그 이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출 계약 건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한수원 쪽에서는 뭐 이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언론을 통해서 8월 중순쯤에는 계약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동안 뭐 사우디라든지 체코라든지 이집트 쪽에 공을 들였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계약 소식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확정 짓고 난 뒤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조금은 이 공개를 좀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차 측 그 설계까지 수주를 받았다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러시아 국영기업 쪽으로 넘어갔고요. 그 이후에 2차 쪽으로 넘어가는 시공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부품이라든지 기자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현대건설이 현재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2차 시공하고 기자재 쪽만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카타르 쪽에 LNG 생산 기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찰에 참여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잘 풀리게 된다라면 아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충분히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주택 쪽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 위해서 앞으로 한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현대건설이 뭐 소위 말하는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현대건설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저희가 앞서서 이슈파워에서도 살펴본 종목이기도 하죠. 현대건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어떤 네. 종목일까요? 네. CJ 프레시웨이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이 종목은 그전에 한두 번 뭐 추천을 좀 해드렸었는데 충분히 지금은 뭐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는 게요. 최근에 본 뉴스 중에 하나가 구내식당 줄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뛰어다닌다고 하십니다. 뭐 저는 뭐 구내식당 이용할 일이 없지만 요즘에 보면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그만큼 이 물가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이런 식당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또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CJ 프레시웨이가 상당히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점유율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식 수요도 탄탄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뭐 요즘에 다 사 먹죠. 저희도 집에서 밥을 안 해줘요, 와이프가. 맨날 사 먹거나 맨날 주문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 상승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좀 반영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식자재 유통기업 중에서 CJ 프레시웨이만큼 수익성을 잘 내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독보적이에요. 수익성 내는 거 본다라면. 그런 것을 본다라면 이익 추정치도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 볼만 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밥을 잘 안 차려주신다고요? 안 차려줍니다. 아유, 네, 울지 마시고요. 네, 눈물 훔치시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자 사는 게 편하네요. 세 번째 종목은 평화산업이고요. 이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 얘기를 좀 할 건데 그 오늘 일단 그 폴란드 현지에서 이 현대로템 그리고 카이 그 정부가 이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MOU 체결하는 게 거의 뭐 정식 계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K2 전차 이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폴란드가 그 GDP 대비 국방비를 이제 5%까지 이제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폴란드의 그 한 해 GDP가 6,790억 불입니다. 여기서
5% 그리고 환율 1,260원을 반영을 하게 되면은 43조 가량이 되는 돈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방비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국방비를 증액을 하는데 그 속에서 뭐 공군 전력이라든지 육군 전력에 대해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혜가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2 전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1,000대 정도 이미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K3 전차까지 협력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K9 같은 경우도 692문 정도 수출이 될 예정인데 문이 아니고 되죠. 예정인데 2013년도에 K9 같은 경우에 한 대당 23억 정도 수출했었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을 감안을 하게 되면 아마 30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0억 그리고 600대가 넘는 걸 계약을 해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큰 금액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1차적인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부품주가 있듯이 현대로템이 있으면 이 K2 전차 관련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화산업이 좀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현대로템의 땡! 네. 땡땡땡땡 대신해 주셨네요. 네. 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이제 K2 전차의 궤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평화산업 상한가에 22일 날 도달했고 현재 좀 조정 구간에 돌입한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17%가량 내림세로 집계가 되면서 출발을 알렸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는 0.1% 내림세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홍콩 항상지수 1% 넘는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0.9% 하락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역시나 지금 하락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 양상 펼쳐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0.5% 밀리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 종목을 봤을 때 코스닥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요.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BH를 선정했고요. 종을 놓고 땡땡땡 누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해요, 대신. 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삼성이 갤럭시 폴드 4 시리즈를 8월에 출시를 예상하고 있죠. 유일하게 IT 기기 중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는 게 이 폴더블 폰 시장입니다. 특히 여기는 삼성이 주도를 하고 있죠. 중국은 제품이 엉망진창이라서 못 팔고 있고 뭐 애플하고 구글은 내놓는다고 하는데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당분간 내년까지는 삼성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북미 시장 관련해서 안정적인 IT 수요는 나오고 있어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이폰 14 초도 물량을 전작보다 한 15% 정도 증가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또 BH 관련해서 어떤 매출 증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블릿 PC라든지 노트북, 요즘에 노트북 검색해 보시면은 OLED 패널 적용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60, 70%는 OLED 패널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단가는 비싸지만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그 제품들, 기존 제품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좀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BH는 상당히 매출이 높아질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도 보면 6월달에 조정 나왔던 거 다 회복하고 있고요.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실적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3만 원 저항을 어떻게 이겨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은 돌파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고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BH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 종목입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마이크 안 꺼져서 다행이네요. 네. 기회를 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 종목은 EN드디고요. 그 전구체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LG화학이 오늘 계약 소식이 있는데 어쨌든 양극재 대량 공급 계약 소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양극재 원료가 되는 전구체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이것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8년간 95만 톤 상당히 큰 규모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LG에너지 솔루션 돈을 벌게 되면 뒤에서 중국이 논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양극재 원료가 되는 전구체 같은 경우에 중국의 의존도가 93%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만약에 이
전구체 확보를 앞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또 자원 전쟁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상당히 또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제 E&D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전구체 생산 설비를 늘려가는 부분들, 만들어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E&D 앞으로 저는 기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마지막 종목은 E&D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30초나 남기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D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젠 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당시 EDP를 했고요. 네. 정립이 안 돼요, 시간은. 네, 일단 저는 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최근 박스가 상단이 17,000원이에요. 그래서 17,000원을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또 이 자리가 20일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7,000원에서 16,500원 정도를 손절가 잡고 분할 매수 한번 해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이 좀 좋게 움직이면서 고점 돌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면 21,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은요? 네. 저는 현대건설 탑픽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을 말씀드린 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전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카타르라든지 이런 수소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게 되면은 일단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 차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일단 상승적으로 전환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매수가 밴드는 41,000원에서 42,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일단 47,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3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